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들릴 신호파크입니다. 야! 신호공원. 네, 오늘은 조향사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부분을 긁어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조향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조향을 시작을 했을 때 유학을 다녀오거나 전문 기관에서 배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조향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독학을 했고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조그만 꿀팁을 드릴 계획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원재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왜 원재료를 많이 확보를 해둬야 되냐? 아무래도 요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식재료가 있어야 많이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음식을 먹어봐야 이러한 맛도 있고 이러한 음식에 어떤 컨셉은 이런 맛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향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원재료를 확보를 해둬야 연구를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할 수도 있을 뿐더러 이미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 컨셉을 갖고 있는 향들을 많이 맡아봐야 내가 어떤 향들을 만들어야겠다, 요즘은 이러한 향들을 많이 만드는구나 라는 시장조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향기는 음식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백종원 선생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많이 먹어봐야죠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향기도 똑같습니다. 많이 맡아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원재료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꿀팁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화장품 종사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왜 화장품 대표님을 알아야 되냐 라는 것보다 어떻게 화장품 대표님이랑 알 수 있을까 라는 점이 먼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많이 어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화장품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소상공인 모임이나 창업 모임, 그런 주제로 관련된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화장품 업체 대표님들을 소개해달라고 하시거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말씀 한마디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은 원재료를 확보하는데 왜 화장품 대표님들을 많이 알아두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품 업체라는 기업은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더군다나 화장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화장품을 만드는 곳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바를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제품에 무향 화장품 빼고 모든 제품에 향기가 들어가요. 즉, 이 말이 뭐냐? 화장품이라는 업체는 현재 가장 트렌디하고 마케팅적인 요소를 담아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관련된 향기를 넣게 돼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에서 직접 조향을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극히 조금 드물고요. 조향 업체에다가 자신의 화장품 브랜드 컨셉과 맞는 향기를 개발해달라고 외주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 유명한 조향 회사가 전문 조향사가 모여있는 연구팀에서 그 업체를 위해서 향기 개발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트렌디하고 앞으로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회의를 걸쳐서 만들어낸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향들을 제가 갖게 된다면 정말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정말 조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원재료를 달라고 하냐? 향기도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뭐냐? 쉽게 설명해서 식품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편의점 알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편의점 알바를 하다 보면은 폐기식품이라고 유통기한 마감 임박했던 식품들이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아니면 그날 당일인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식품들은 그냥 버리지 않고 알바생분들이 드시거나 아니면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폐기를 해야 되는데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향으로 다시 넘어와서 향기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화학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화학 폐기는 화학 처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무시 못할 정도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화장품 업체 대표님들을 알고 계신다면은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회사가 문을 닫는다거나 아니면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향을 버려야 된다 했을 때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 향을 받아오시면 돼요. 저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창고에 거의 1톤 정도 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덕 때문에 정말 많은 향들을 공부할 수 있었고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앞선 내용과 비슷하지만 어쨌든 화장품을 연구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향료를 구비해두고 계세요. 아무래도 학교이다 보니까 소량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다양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 향을 받아와야 되냐? 그 부분은 아니고 이제 연세를 많이 드셔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실험실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료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화학 처리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실험실 정리를 하실 때 가서 도와드리면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향기를 받아오시면 정말 좋아요. 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많은 향들을 보유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원재료를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으로 그럼 이 향들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독학을 해야 되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합향료를 판매하는 사이트나 업체에서 향료를 구입을 하세요. 구입을 하시면은 프레그런스 오일이라고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는 향기를 담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 구입한 향료는 사일런트 나이트, 론리 나이트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조용한 밤, 고요한 밤. 노래도 있죠. 조용한 밤.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구성 원료가 써져 있어요. 사일런트 나이트 같은 향료의 경우 버가못, 레몬, 그레이프플룻, 프레쉬 페퍼민트, 화이트 샌달우드, 세다루드, 패치오리, 다양한 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향들을 보시고 이러한 컨셉의 향일 때는 이러한 구성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향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베인 유타입 향입니다. 이 향은 어떤 향이냐면 플로라 계열로 비누 냄새, 여러분들이 은은하게 좋아하시는 비누 냄새를 담고 있는 향입니다. 그럼 이 향의 경우에는 블랙 커런 튤립스, 버겟 오브 레어즈, 제라늄, 화이트 자스민, 머스크 향들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컨셉의 향료에 어떤 구성이 들어가 있는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컨셉일 때는 이런 향들을 넣는구나, 이런 제품에는 이런 향들을 넣을 수 있구나 라는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컨셉에 맞춰서 향기를 개발하실 때 이러한 향들을 넣어야겠구나 라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합 향료를 구매를 하시고 MSDS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이에요. 이 MSDS 자료는 무엇이냐? 물질 안전 보건 자료예요. 이 자료는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향하는데 필요한 서류일 뿐더러 창업을 하시고 제품을 판매했을 때는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두고 관리를 하시면서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행동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품을 판매했을 때 방향제의 경우에는 KCL 같은 환경위해 우려 제품 자가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환경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MSDS 자료를 꼭 첨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부담 없이 업체에게 MSDS 자료를 요청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MSDS를 어떻게 독학을 하냐? 이 MSDS 자료를 보면은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구입한 향료의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을 보시면은 유해 위험성, 경고 항목, 위험 문구들이 설명되어 있고 이 향료에 대한 특징과 설명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이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 컴포지션 인포메이션 인디그런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이 구입한 향료의 구성 배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차트로 나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입한 조합향료는 나코향인데 이 나코향이 뭐냐? 스파이시하고 오리엔탈적이며 우디 계열의 향기인데 남성들이 약간 세련미가 돋보이는 향수에 많이 쓰이는 향료예요. MSDS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나코의 향 같은 경우에는 리나룰이 들어가 있고 디에시트로넬롤, 바닐린, 베타이오논, 그리고 벤즈알데하이드 등등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은 옆에 배성 비율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원료가 얼만큼 들어갔다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러한 향들은 이 향을 얼마나 넣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조향을 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이 향을 만들 때 이러한 향들로 쓰이는구나 라고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MSDS 자료를 보고 어떤 향들이 들어갔는지 살펴는 보았는데 이 물질은 처음 보는 물질인데? 라는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물질들은 바로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간 향료인 리나룰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리나룰을 이렇게 구글에다가 치게 되면은 정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꽃과 향신료 식물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테르펜 알코올의 두 가지 거울상 이성질체를 말한다. 그리고 기분 좋은 향기를 기반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구글을 쭉 내리다 보면은 퍼퓸이나 프라그란스 관련된 잡지나 관련된 사이트가 나와요. 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향료는 어디서부터 추출한 향료이고 어떠한 냄새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향들을 만들 때 어떻게 사용이 되고 뭐 베이스로 사용이 되고 뭐 아니면은 탑노트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다른 향기들 어떤 것들이랑 주로 배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 원료는 이런 거구나 라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게 향료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서양 문화에서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을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좋아요. 신호공원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조향을 하는 데 있어서 독학을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꿀팁을 드려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조향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다른 부분에 향과 관련되거나 뭐 관련된 실험들에 있어서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